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배우자가 원고의 목을 졸라 저산손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서는 없고 소멸시효는 완성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상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 가단 10698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8년 6월 22일 17시 17분경 자택 베란다에서 누워 호흡 곤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질식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고 지급률은 100%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 있다가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되었는 바, 호흡곤란이 반드시 스스로 목을 매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배우자 지가 현장에서 원고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호흡곤란의 상태로 베란다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지에 의해 목이 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아래 다항 기재 사항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려다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 또는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고의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지는 2017년 가을경 원고 몰래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지 사이에 다툼이 잦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는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단순히 호흡곤란 상태라고만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때 원고는 베란다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목을 맨 물건이나 도구 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치워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는 원고의 동생인 B에게 원고가 베란다에 있는 접이식 빨래 건조대에서 노트북 전선으로 목을 메었다고 했다가 B가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베란다에 있는 문고리에 목을 메어 바닥에 누워있는 듯이 있었다고 했고 다시 B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물을 때마다 횡설수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가 2018년 6월 29일경 G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G는 다시 전화로 B에게 베란다에서 원고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아들이 들어오기에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G는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인 2018년 6월 30일 16시 49분경 H대교에서 투신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G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주거지 CCTV에 찍힌 원고와 G의 모습을 보면 09시 40분경 G가 집으로 들어갔고, 09시 50분경 원고가 집에서 나오면서 G가 뒤따라 나왔고, 13시 40분경 원고가 집으로 들어가고, 15시경 G가 집으로 들어가고, 16시 10분경 G가 집에서 나왔다가 5분 후 다시 들어가고, 17시 30분경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습니다. G는 사망 전 B에게 당일 원고가 먹을 죽을 사서 돌아온 다음 원고에게 전화를 했고, 베란다 쪽에서 전화벨이 울려서 가보니 원고가 베란다에서 목을 메고 쓰러져 있어 119 구급대에 전화하였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부재중 통화 시각은 15시경이었고 119 구급대가 실제 출동한 시각은 17시 30분경으로 G의 진술대로라면 G는 원고가 호흡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2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비스듬히 올라간 형태의 끈자국이 확인되지만, 원고의 얼굴에서 우열 및 점출혈이 심하게 나타나고 오른쪽 목 뒤와 측면에서만 사건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 앞쪽과 옆쪽으로 사건이 나타나는 형태와 달리 오른쪽 목 뒤와 옆에만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는 자세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의 사건입니다. 나아가 만일 원고가 문고리에 목을 매었다고 가정하면 원고에게 생긴 사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목을 맨 것을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베란다에 핀모준 베개와 이불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목을 매어 자살한 현장에서 통상 발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8년 6월 22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상법 제662조가 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년 9월 30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의사무능력 상태로 원고의 과실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스스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사실상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상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비록 이러한 장애 사유가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불과할지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무능력 상태의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의 형평이나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보험계약 관계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